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25년에 발표된 최서예 작가의 탈출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탈출한 기록일까? 이 소설은 제목부터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죠. 표면적으로는 가장의 의무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박군이 가족을 등지고 독립단에 가입해서 투사가 됐거든요. 이 소설은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편지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탈출이라는 말은 보통 머물러 있기 싫은 상황이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쓰는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는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내용 볼게요. 나는 얼마 전에 김군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집을 나오지 말고 음험한 이역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역은 다른 나라의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간도를 뜻합니다. 20년대에 발표된 소설인 만큼 당시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잘 반영한 부분이지요. 주인공은 일본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새 땅을 찾아 간도로 떠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집은 마을에서 흉가가 되기도 하고 아예 한 마을이 폐허가 되기도 했죠.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을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가 9살 되던 해에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던 겨울, 이 집에 살던 7씩솔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덜어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덜어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자, 이 시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많이 떠났던 곳이 러시아, 여기선 아라사라고 나왔죠. 그리고 간도, 오랑캐령이라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간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간도는 천부금탕이라는 뜬소문 때문이었죠. 천부금탕은 본래 금이 많이 나던 곳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금을 캐러 간 걸까요? 아니요. 그만큼 간도의 땅이 기름지고 땅이 흔해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산림이 많아서, 그러니까 숲이 많다는 거죠. 나무 걱정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간도로 가서 깨끗한 초가집을 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도 가르쳐서 이상촌을 건설해야지. 주인공은 그때 무척 활력에 넘쳤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간도에 도착하는 순간 나의 꿈은 산산조각 납니다. 밭을 구하려고 보니 빈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야 했죠. 예상이랑 다르죠. 그렇지 않으면 진아인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진아인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에게 빚을 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도조나 타조로 농사를 지으면 빚이 어마어마했죠. 여기서 도조는 남의 논이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해마다 벼로 무는 세금이고요. 타조는 벼를 타작하고 나면 그 수확한 것들 중에 일정한 양을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예요. 둘이 비슷하죠. 둘 다 농민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처음 간도로 간 농민이 어떻게 바로 땅을 구하겠어요? 땅을 구하지 못하면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이제 중국 사람에게 곡식을 꾸게 되는 거예요. 출발선에서부터 벌써 손해를 보면 앞으로 땅을 구하더라도 가을 추수는 모두 빚을 갚는 데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또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게다가 주인공은 빚도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일도 없는 주인공에게 밭을 맡기겠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H라는 촌거리에 새빵을 얻어서 지내는 중이었죠. 여전히 밭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했죠. 구들도 고쳐줬고요. 가마도 붙여주었습니다. 일용직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삭김도 메고 꼴도 베어서 팔았죠. 어머니와 아내도 쉬지 않았어요. 삭방아를 찢고 강가에 나가서 부스러진 나뭇개비를 주워와서 살림에 보탰죠. 정말 세 사람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 하는 말은 거짓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엌에 앉아있던 아내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들키니까 그걸 곧장 아궁이에 집어넣더라고요. 이때 아내가 임신 중이라 배가 남산만했거든요. 그래요. 입이 하나가 아니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몰래 뭘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마음이 참 불편하고 또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궁이에 버린 게 무엇인지 찾아봤죠. 그랬더니 잿더미 사이로 보이는 것. 그것은 귤 껍질이었어요. 혼자 귤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집에 쌀도 없는데 귤이 있었겠어요? 밖에서 누가 먹다 버린 귤 껍질을 주워서 먹은 거예요. 주인공은 임신한 아내를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감히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해 보려고 했어요. 장사에도 뛰어들었죠. 두부를 만들어서 팔아보려고도 했습니다. 3원을 주고 대구 10마리를 사서 그걸 등에 지고 산골로 다니면서 고기와 물고기와 콩을 바꿨어요. 그 콩을 두부로 만들기 위해서 종일 맷돌질을 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도 함께 거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두부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세 식구 모두 마음을 막 졸이게 돼요. 우윳빛 같은 두부물 위에 버터빛 같은 노란 기름이 엉기면 이제 안심이에요. 두부가 잘 될 징조였으니까요. 하지만 두부물이 희멀끔해지고 기름기가 돌지 않으면 세 사람 다 심장이 막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쉰 두부가 나오는 날에는 밥도 못 먹어요. 그냥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수밖에 없었죠. 두부를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고작 20전이나 30전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 어머니는 울고 아내는 기운이 줄어들고 나까지 가슴이 바싹바싹 조여옵니다. 두부를 하려면 뗄나무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무 살 돈이 있어야죠. 산에 몰래 들어가서 나뭇가지를 도적질 해와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요. 이 위험한 작업을 아내도 거들어야 하죠. 나는 여러 번 경찰서에 잡혀가서 맞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주인공이 하지도 않은 일인데 무조건 주인공이 붙잡혀가기도 해요. 이미 나무도둑놈으로 소문이 난 거죠. 이웃들은 우리를 차갑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보다 차가운 겨울이 오죠. 나는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나는 세상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내 어머니도 내 아내도 그랬는데,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며 노력했는데,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였구나. 세상은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허위스럽고 요사스럽게 돌아가는 것, 이거 나 정말 몰랐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의식하지 못하겠지?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구나. 주인공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도저히 삶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주인공이 겪는 가난의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주인공이 간도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일제의 수탈이 점점 심해졌기 때문이잖아요. 당시 총독부는 대한제국의 정부 소유 땅, 황실 소유 땅, 신고되지 않은 땅들을 모두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소장농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어요. 기한을 정해놓고 계약에 따라서 토지를 빌려야 했으니까 소작권을 따내기도 어려웠고요. 내야 하는 세금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농민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은 회사령을 통해서 회사를 통제했고요. 조선인이라 취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손님일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읽다 보면 물건을 살 때에도 조선인을 차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가난에 맞서 싸우기 위해 XX단에 가입합니다. 여기서 XX단은 독립단이겠지요. 더 이상 허위와 요사와 표독과 게으른 자를 옹호하고 용납하는 이 제도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해보자면 결국 그가 말하는 탈출이란 단순히 가족을 버리고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의미의 탈출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잘 살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던 일상생활, 그런 과거를 떠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설의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내 식구에게 편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 없이 죽는데도 원한이 없다. 이 시대, 이 민중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20년대를 살아가는 서민의 목소리를 담은
최서예 작가의 탈출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